원장님 진짜 그냥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네. 그냥 좀 뭐 피곤하고 골반 뻐근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산부인과까지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데 그 증상으로 오셨을 때 정말 중요한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짜요? 그냥 뭐 원래 다 그렇게 조금씩 아픈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기도 하시는데 자궁경부암은 시작은 너무 평범하게 나타나요. 여성 건강의 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바른 닥터 길기현입니다. 아니 자궁경부암이요? 제가 전에 얼핏 들어보니까 자궁경부암은 초기 증상이 확실하지가 않다고 해가지고 소장이 잡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도대체 자궁경부암이 어떤 암이길래 그런 거예요? 자궁경부암은 말 그대로 자궁의 입구인 자궁경부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말하고 대부분의 원인은 HPV 바이러스, 즉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하여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HPV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더라도 즉시 발생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진행되기도 하는 질환입니다. 원장님 근데 얘는 왜 초기 진단이 어려운 거예요? 자궁경부암은 초기에는 자궁경부 표면에서만 약간의 세포 변화 형태로 일어나기 때문에 뚜렷하게 증상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궁경부암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자궁경부에서 점점 자궁벽 안쪽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실질적으로 환자분이 증상을 확실하게 느낀다고 할 때는 이미 진행이 많이 된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겠죠. 또한 HPV 바이러스는 생각보다 젊은 층에서 감염되는 유병률이 높은데요. HPV 바이러스에 의해서 유발되는 자궁경부암의 초기 증상이 흔하게 보실 수 있는 질염 증상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 층에서는 내가 혹시 자궁경부암이야? 라는 경각심을 가지시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건 역시 검진을 소홀히 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초기에 자궁경부암을 진단하기가 좀 어렵죠. 원장님 그러면은 초기 증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뚜렷하게 뭔가 알 수 있는 자궁경부암의 증상이랄 게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자궁경부암은 흔히 말하는 병기, 즉 몇 개에 따라서 대표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은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영기라고 하는 자궁경부암은 말 그대로 자궁경부 표면에만 약간의 세포 변화만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사실 환자분께서 약간 분비물이 늘어나거나 이 정도의 증상만 있으시고 딱히 큰 불편함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일기는 종양세포가 자궁경부를 침투를 해서 퍼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요. 이상하게 좀 출혈이 있거나 불편한 증상이 생기시는 시기가 이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2기가 있는데요. 2기 때는 이러한 자궁경부에서 생긴 종양세포가 자궁 안쪽까지도 좀 많이 퍼진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자궁 이외의 그 골반 상태에서 우리가 흔히 골반벽이라고 부르는 부분까지는 넘어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때도 자궁과 관련된 증상들이 보통 주라고 보실 수 있고 이때도 출혈이나 이런 불편감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시기가 되었다고 했을 때는 보통 3기 이상일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기부터는 골반벽을 침범하기 때문입니다. 골반벽을 침범함으로써 자궁 이외에 골반에 있는 장기까지 종양이 전이가 되기 때문에 흔히 골반 통증이 느껴지실 수도 있고 또는 방광이나 신장과 같은 다른 장기로 퍼져서 배뇨나 배변 시 장애를 유발하거나 증상이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4기는 자궁경부암이 자궁이나 골반벽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몸의 다른 부분까지 원발성으로 퍼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4기 암이 진행되셨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배뇨나 배변 시 장애도 당연히 나타나실 수 있고 또한 출혈 역시도 계속 지속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4기 암일 때는 우리가 흔히 아는 말기암의 증상, 체력이 떨어지거나 체중이 감소하거나
이러한 공통적인 증상 역시 발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자궁경부암 역시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증상만 들으면은 그냥 질염으로 착각하거나 그냥 내가 요즘 좀 피곤했나 보다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증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정기적인 경부암 검사 등을 통하여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 진짜 검진을 제때 받아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원장님 근데 그러면은 HPV 그거는 어떻게 감염이 되는 거예요? HPV 바이러스는 주로 성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체액이나 타액으로도 감염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피부 접촉으로도 감염이 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콘돔은 정말 그 성기 주변만 감싸주고 있잖아요. 하지만 회음부나 사타구니 등의 피부 접촉으로 인하여서도 HPV 감염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구강 접촉이나 다른 접촉에 의하여서도 HPV 감염이 발견된 사례도 있고요. 아까 제가 HPV가 젊은 연령층에서 감염률이 높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질병청의 통계에 따르면 약 2006년부터 11년까지 우리나라 성인 여성 약 18세부터 79세 여성들을 6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병에 걸리신 분들이 약 한 35%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젊으신 연령대 18세에서 20대 환자분들은 거의 한 50% 가까이 감염이 돼 있는 걸로 조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령대에서의 감염률은 PD님께서 이쁘게 표로 올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인 여성인 경우는 약 4명 중에서 2~3분 정도는 평생에 한 번 정도는 이 HPV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고 또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HPV 바이러스에 의해서 여성분들은 대표적으로 자궁경부암도 걸리실 수 있고 남성분들은 당연히 자궁이 없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성기사마귀 또는 항문암 또는 음낭암처럼 우리가 정말 생소하다고 생각하시는 암도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백신이 나와 있기 때문이죠. 특히 여성분들께서 친숙한 가다실이라는 약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만 12세 이하의 여성들에게 무료로 가다실 삭가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다실 국가의 경우에는 만 45세 이하의 여성들에게도 접종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국가 예방 접종을 받지 못한 성인 여성분들이라도 이러한 가다실 국가 접종을 통하여 HPV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예방을 하실 수가 있고 또한 이러한 예방을 함으로써 자궁경부암의 걱정을 덜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예방주사 맞았거든요. 네. 근데 그거 진짜 너무 비싸고 너무 아파요. 다른 예방주사는 꼭 그렇게까지 비싸고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자궁경부암 주사는 왜 이렇게 종류도 많고 비싸고 막 이런 거예요? 그것도 환자분들께서 가끔 물어보시는 얘기긴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맞으실 수 있는 자궁경부암 백신은 크게 3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바릭스라고 해서 HPV 바이러스 16번, 18번을 타겟으로 하는 백신입니다. 이 백신은 예방률이 한 70% 정도로 알려져 있고 9세에서 26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많이 쓰였지만 예방할 수 있는 바이러스 개수가 적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다실 삭가가 있는데요. 삭가 국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환자분들께서 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가다실 삭가는 4종류의 바이러스를 예방해 줄 수 있는 약이고 가다실 국가는 9가지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백신 역시 9세에서 26세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무료로 놔주는 백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다실 국가 백신이 있는데요. 이건 역시 여성들 9세에서 45세 대상으로
예방 접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자궁경부암 예방률은 약 90%로 알려져 있으며 0개월, 2개월, 6개월 3회 접종을 완료함으로써 평생 접종 효과가 지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네. 근데 가다실 사과랑 구간은 남자도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제 남자친구는 안 맞은 거예요. 네. 근데 너무 비싸니까 제가 맞으라고 말을 막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비싸요, 근데? 네, 제가 생각하는 이유로는 가다실 국가는 현재 독점적인 특허권을 가지고 특정 회사에서 이 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독점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높은 연구 비용이나 또는 그에 수반되는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아직은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신 건 사실이고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분들도 분명하게 백신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지만 아직은 가격적인 저항감과 부담감 때문에 많이 접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2세 이하 여성분들에게는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들은 시행하고 있지 않죠. 아무래도 이유는 국가 예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OECD 국가 31개국은 남성에게도 접종을 해주는 걸로 돼 있고 우리나라와 같이 여성에게만 무료 접종을 하는 나라는 9개 나라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남성분들도 HPV 백신이 필요하지만 예산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접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성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자궁경부암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질환인데요. 따라서 환자분들께서 정기적인 자궁경부암 검사를 통하여 이러한 질환을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성인 여성들에게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도 놓치지 않고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남성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성 건강에 바른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닥터 길기현이었습니다.